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탱쿠아를 강의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앞에 시간 너무 좋으셨죠? 네, 개인적으로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저분의 사업 설명 듣고 아메를 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사업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탱커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어, 이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는데 좀 시간 지나면 좀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생방송이라서 이런 또, 네, 누굽니까, 이거? 네, 제일 잘 나고 상큼한 사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그 강의하시는 분들 올라오면은 저분은 어떻게 해서 아메 사업 시작했을까 하는 궁금증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맞죠. 저도 강의를 들으러 오면, 사업 설명도 듣고 하면, 저분은 무엇 때문에 아메를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대 때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아가씨였고요. 저는 그 통신사에 그 플라자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은 네, 죄송합니다. 그곳은 이제 센터라든지 대리점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고 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불만 고객들을 케어하는 게 저의 거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그 직장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불만이 있던 고객이 왔을 때 제가 케어를 하고 오히려 만족을 해서 돌아가시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또 느끼면서 그래도 나름의 기쁨을 느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뭐 욕도 하시고, 어떤 분은 물건을 집어 던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 낫을 들고 와서 협박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럴 때마다 그런 불안감과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뭔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그 목표 때 그 마음으로 이제 무언가를 하다 보니 막연한 그 삶을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고민 없이 아이를 100일 때 어린이집에 보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랑과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경제적으로 더 빨리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둘째를 임신하면서 본의 아니게 휴직을 해요. 제가 조산의 위험이 있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 생활 10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쉬는 시간이 너무 꿀 같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 달도 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어떻게 우리 내 가족이 살 수 있지? 그냥 진짜 밥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 때문에 뭔가를 찾던 찰나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전문직이랑 자영업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내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알아봤던 것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그리고 유아 보조교사, 유아 그 보육교사 그리고 이제 미용 쪽으로 속눈썹이라든지 네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제가 뭐 알아볼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장 돈이 소득이 필요한 사람인데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해서 뭔가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까? 근데 되나요? 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뭔가 막연하게 무언가를 할까라는 고민 찰나에 제 여동생이 아는 언니야 집에서 홈미팅 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저는 이제 아메를 몰랐고 그리고 동생이 친동생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이제 그곳을 갔죠. 갔는데 이제 밥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홈미팅이잖아요. 아까 1교시 때 강의하셨던 저희 제페고 스폰서님이랑 그리고 최영서 스폰서님 그리고 저희 상임 스폰서님신 그 선민수 스폰서님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죠? 교회랑 아메이만 사람을 엄청 해주시는 거. 그래서 갔는데, 어머, 어서 오라면서 너무 반갑다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사업 설명도 듣고 요리를 또 맛있는 걸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아메에 대한 퀴즈 내면은 막 퀴즈 열심히 맞춰서 선물 받아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이제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아까 1교시 때도 들으셨겠지만 내가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에게 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소득을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본도 필요 없고 그리고 능력도 필요 없는 일이라서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에 이제 여직원만 있었거든요. 10명 정도 있었는데 한 친구가 가방을 들고 오면 그거 어디 샀어? 이렇게 물어보고 공동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몇 명의 언니들과 함께 똑같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랑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아메이는 그냥 생필품을 썼을 때 좋은 걸 좋다고 알린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렇다고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노력과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메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주저리 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 그 간단하지 않나요? 아메 사업은 정말 편견만 없으시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능력, 나이, 학벌, 출신, 배경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저에겐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나이도 35세, 6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나에게도 어떤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게 정말 저는 좀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공이라는 걸 저는 꿈도 꿔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저는 그냥 나름의 꿈이라면 꿈이었기 때문에 이 속의 성공이라는 거를 저도 한번 꿈꿨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여기 회사에서 많이 보신 표정 있나요? 네. 인턴은 맞죠?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사원은 이미 지쳤어요. 그리고 대리와 과장은 항상 놀랍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부장님은 카리스마 있게 쳐다보시는. 그리고 사장님도 이제 권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정으로 우리 직장 가면 이런 표정들 많이 보시죠. 네. 이렇게 웃으시라고 한번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탱커화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1교시 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들으셨죠? 어떠셨나요? 좀 현실이 좀 와닿으셨나요? 네. 요즘 정말 나가시면 안 된다는 소리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힘들다고 하시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보면 회사가 힘들어서 나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 일이 많은 게 정말 다행이야라는 말씀도 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메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럼 아메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이 10가지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하는, 아메이는 이 10가지를 하는 일인데, 그럼 어떤 일이냐 하니, 탱코아라는 거는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아메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탱코아는 시스템의 근본이고요.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10개의 물통이 있는데 그 10개를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성장은 현재 눈에 보이는 PB보다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탱커와를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결국 나의 네트워크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그럼 탱코와는 아메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을 바꿔준 습관의 차이 보이시죠? 첫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88%와 2%의 차이인데 책을 30분 이상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한번 짚어보세요. 나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힘을 믿는가. 그리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매일 할 것들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성공에 대한 습관을 기르고 목표를 기록해두고 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탱크와라 동일한 건데
아메이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에서도 그 누구든 한다면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운동하기. 7545. 운동은 우선 일주일에 5번 45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어, 한 번씩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지치고 힘들 때. 근데 막상 그럴 때도 나는 내 정신력을 깨워서 일으키고 싶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추울 때 운동하러 나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운동은 신발 신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25센트 라이드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바디캡 그 프로그램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식단도 있었지만 운동도 한몫을 했어요. 근데 그 운동 중에 저는 25센트 라이드 이제 실내 바이크를 탔는데요. 실내 바이크는 일단 층간 소음이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하지만 소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걷기, 필라테스, 요가, 헬스에 비해서 실내 바이크는 뭐 무릎이라든지 관절에 부상 위험이 없고요.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요즘 이제 독감이 또 많이 유행인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실 때 또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소비자분 중에 운동이 너무 하고 싶대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니 자기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동생이라서 나랑 같이 헬스 갈래? 했더니 언니 안 돼요. 이렇게 왜? 그러니까 아침 머리도 감아야 되고요. 옷도 챙겨야 되고요. 너무 귀찮아요. 이런 운동하는데 머리 왜 감는데 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언니 안 돼요. 내 머리 기름이 찌들어서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주민들을 보면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는 달리기보다 오히려 신체 부담이 적어서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유발이라든지 근육 손상 그리고 근육통 같은 거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핏이나 러닝크루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이제 많은 에너지 써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스피닝이 가장 큰 칼로리 소모가 되더라고요. 708 킬로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쯤 집에서 운동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우스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습니다. 네. 네. 돈이 참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건강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산이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제 근육을 생성시키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어떤 그 마이오카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보니 만성 질환도 완화시켜주고 예방도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내방 지방이라든지 혈압 개선, 뭐 혈당 안정, 인슐린 저항성 치료 이런 다양한 이제 역할들도 하고 그리고 암 억제 효과도 있고요.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운동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하면 좋은 걸 알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단 30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일 30분 책 읽기입니다. 보는 거나 듣는 거는 수동적으로 하지만 책은 나의 강력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면은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념을 강하게 하는 도구인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책을 한번 펼쳐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나의 신념이 더 강화되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공자들은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다 책을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데 추천 도서를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입교하신 분들은 책을 받으셨잖아요. 그 맨 뒤쪽에 보시면 추천 도서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창립자의 책을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사업은 뭔가 물건을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에너지 전달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창립자의 책을 읽어보시면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비전을
내가 먼저 느끼고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조용한 누적이다. 오늘 읽은 한 페이지가 미래의 수익을 만든다. 읽으면 돈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책을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네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책을 읽었던 이유는 그냥 나를 조금 채울 수 있고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독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만 읽으라고 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읽어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매일 오디오 하나씩 듣기. 오디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67년간 그 아메 사업의 노하우를 담은 음원들이 있거든요. 성공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나의 경험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열정이 넘칠 때가 있는데 그 열정이 꾸준하게 이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열정과 에너지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오디오 듣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성공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뛰시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나 상처받은 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만둬야 되나, 막 힘들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저희에게는 그냥 일반 일과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도 성공 스토리 얘기 들어보다 보면, 아, 나와 같은 경험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셨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쌓는 음원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강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 강의와 제품 경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으셔서 나 자신을 먼저 채우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주부였고 직장인이었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땐 그는 전문직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녀가 없는 그냥 아가씨일 수도 있고 그럼 그들에게 맞는 내가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음원을 찾아서 전달하시면 후원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동생을 통해서 아메이를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여동생은 사업을 하진 않고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옆에 언니아가 아메이를 하고 있고 언니아가 이제 너희 조카가 아프니 비타민 먹여봐 해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한테 사업 설명 엄청 했대요. 거의 뭐 꾸준하게 이제 사업을 찾아가서 했는데 음원을 주는데 저희 아이 동생이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가 좋은 거, 자기 주부니까 주부로서 좋은 걸 계속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오디오를 통해서 우리들은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 쌓아가는 그런 멋진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음 네 번째 미팅입니다. 네, 미팅은 가장 중요한, 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복제의 장인데, 우리의 사업은 나 혼자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탱커화를 하고, 나와 같이 함께 이제 팀을 이뤄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팀으로 하는 곳인데, 내가 시간이 있다면, 물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한 분에게 꾸준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분들에게 가려면 그 시간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팅 속에서 함께 배우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제품 누가 사고 싶단다. 내 누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와봐봐 하면 가고 싶죠. 근데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입니다. 미팅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열정받고 에너지가 쌓여서 그를 찾아가면 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은 주유소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정이 차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면 열정이 자연스럽게 찹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막 집에 가면 아이도 케어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너무 이제 힘이 나면서 되겠네. 듣고 이제
나가보자. 누구 만났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에너지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미팅은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홈미팅. 홈미팅을 저도 통해서 이 자리를 나오게 됐는데, 홈미팅은 이제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홈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줌미팅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미팅이 이제 열린 거거든요. 근데 줌을 통해서도 좋은 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지방에 있는 분들도 후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드림월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에 OM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메이가 무엇인지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FM은 이제 연합 그룹 해서 그 그룹 연합을 해서 미팅을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있거든요. 그것도 오전 오후에 있는데 이제 높은 핀들 그 리더님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해요. 또 거기 가면 다양한 또 리더님들이 만나서 더 에너지 열정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CLC는 오늘 같이 이렇게 주말에 2주를 통해서 그 미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OSR 이렇게 여러 미팅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참석하실 수 있으면 모든 미팅에 참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행동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의 과정, 그러니까 다 배웠던 학습의 과정이었고, 다음은 행동 실천 과정인데요. 어, 그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게 공부하고 미팅에 오니까 열정도 넘치고,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전달은 하고 싶은데, 근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 거절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못할까 봐. 왜냐면 처음에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나를 그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의 성공은 매일 성공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연결되고 축적되어 결국 큰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제품 애용하기입니다. 이제 저희는 제품을 잘 쓰면 되는 일이라고 아까 1교시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로 전환되는 것인데 내가 직접 소비한 경험을 전달하면서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소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홈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마트를 가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밥도 먹고 거의 하루 살다가 왔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쿠폰도 보내주더라고요. 또 제품 사러 오라고. 그럼 또 그거 받아서 또 마트 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썼는데 요즘은 쿠팡이나 네이버 많이 쓰시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 마트가 이제 유행하는 그 온라인 마트를 이용하는 시대인데 그런 마트들을 이용하던 것들을 이제 아메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냥 쓰던 생필품을 샴푸, 뭐 비누, 치약 이런 것들을 아메로 바꿨으면 되고 그 바꿨었을 때 좋으면 좋다고 알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마트 바꿔 쓰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매출이 되는데 저도 소비자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품을 써서 누군가에게 제품이 좋다는 걸 전달하고 그가 또 사업이 되는 건데 결국 저도 이제 애용 소비자가 됐던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물론 처음부터 사업을 해보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제품을 이제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썼던 게 아이 뉴트리키즈 비타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썼던 게 정수기였어요. 저 정수기하고 그리고 인덕션하고 청정기하고 연수기 네 가지를 렌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수기 우리 집 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정수기가 걸러주는 게 뭔지는 모르고 썼더라고요. 그냥 좋은 물, 이게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 속에 와서 보니까 정수기는 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약금 30만 원 내고 바꿨거든요. 저희 엔드가 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내는 돈은 비슷해요. 근데 똑같은 내는 돈인데, 이 물을 먹으면 오히려 내 아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 그러면 바꿔야지? 했는데,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성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물을 바꿔야 된다. 바꿔서 먹어야 된다 했더니, 저희 엄마도 이제 위약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을 떠와라 해서 이제 세 번을 떠다 드렸어요. 물이 부드럽네. 그럼 바꿔라 해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그냥 배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저희 엄마가 애용자가 이제 점점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애용한다라는 건 알고 쓰면서 제대로 이제 감동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디거든요. 좀 고민 스타일인데 더블 X를 먹으면 좋대요,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해서 먹었는데 모르겠는 거야, 좋은지를. 그때 제가 애 출산하고 아기가 한 100일 이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리나님 몇 시에 자요? 소영 씨 몇 시에 자요? 저요? 한 3시요? 몇 시에 일어나요? 저 7시요? 피곤해요? 아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가? 생각이 맞더라고. 제가 10시에 원래 잤었는데, 아기가 어리니까 계속 깨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아메이를 알고 열정이 넘쳐서 막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기 옆에 재워놓고. 그래서 2시, 3시 잤는데, 이제 또 아침에 아기 큰 애를 보내야 되니까 7시 일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피곤하네. 맞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실 때 학습을 하고 쓰셔도 모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알려주신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써봤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생각하고 쓰다 보면 또 저도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결국 그렇게 저는 애용 소비자를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는 제품을 체인지하는 속도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됩니다. 어, 저는 말씀드렸지만 처음 썼던 그 뉴트리키즈 비타민 다음에 정수기를 바꿨고 그리고 세제와 화장품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제 다들 재워놓고 쓰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한참 홈쇼핑으로 막 무대기로 사놓고 했거든요. 샴푸도. 뭐 한 개 사는 게 아니라 뭐 5개, 6개 사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재워놓고 썼는데 제품을 바꿔서 쓰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시키는 대로 박싱 해가지고 챙겨놨다가 계속 아메이 제품만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메이 제품은 네,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거든요. 써보고 내가 좋다고 알렸지만 니는 좋은지 모르겠나? 그럼 반품해라. 그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스폰서님 말 믿고 그럼 한번 바꿔 쓸게요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세제가 좋았어요. 이제 세제를 제가 헹굼을 4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했는데 하루는 세탁기를 돌렸는데 빨래에 김가루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김을 잘못 넣었나?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제 찌꺼기. 충격 먹었어요, 저는. 물론 제가 그 세탁기를 분리해서 세탁조 청소를 한 적은 없지만, 나름 이제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조 청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제 찌꺼기가 아메이 세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어서 이게 떨어져 나왔는데, 옷감에 다 묻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쓸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빨래를 손빨래 해보라고 해서, 제가 진짜 손빨래 했거든요. 2번만 헹구면 된다고 하길래. 근데 맨손으로 했어요. 얘는 피부과 테스트 받았다 해서 그러면 맨손 한번 빨아볼까 하고 빨았는데 정말 손이 거칠어지지 않고요. 거품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제는 정말 가성비가 좋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체인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많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씩을 넣어봤는데, 일단 저는 직장 생활을 했던 맞벌이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요즘 뭐 배우고 갑니까? 맞죠? 결혼을.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몰라서 신혼 때 그래도 우리 신랑 밥 좀 해 먹이려고 막 된장찌개 끓여줄게 뭐 하면은 남편이 아니다 시켜 먹자 시켜 먹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맛이 없나 하면 아니 네 힘들다 얘가 이렇게 해서 아니다. 힘들어도 해줄게. 이랬는데 겨우 해주는 게 된장찌개, 계란말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주방은 이제 초토화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를 알고 빵도 굽고요. 그리고 이런 뭐죠? 그 새우 들어간 거. 감바스도 하고 시금치 브리타타 저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근데 저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어려우면 저는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똥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남은 재료로 뭔가를 만들지 못해요. 레시피가 없으면 응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퀴는 정말 없으면은 안 돼. 저의 유일한 이제 첫 번째 또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는 아키텍트입니다. 네, 지금 저기가 이제 스타벅스 카페인데 만나기만 하면 이제 들이매는 거죠. 일단 씻고 와봐 하면서. 왜냐면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젊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과도 가기도 하고 요즘 뭐 TV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이 이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가 예뻐지면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서로 기분 좋은 상태로 이제 돌아가면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행복하게 또 웃으면서 또 해주고 그래서 더 마케팅들을 이제 너무나도 잘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수기 이스프링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프링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쯤 돼서 이제 필터를 교체한 사진인데 저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물뜨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은 물을 2리터를 들고 가고요. 이제 아이들은 1리터씩 저도 1리터씩 이제 떠요. 그럼 하루에 아침에 이제 못해도 이제 5리터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지만 절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앤디가 그러더라고요. 정수기를 회사에 넣어야겠다. 너무 좋죠,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밖에 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수기와 우리 정수기의 차이를 제가 알기 때문에 도저히 찝찝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먹는 물들은 그냥 입 맞추기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물은 들고 다녀야 되고, 저희 시어머니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도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서 물 안 먹는단다.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 예.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시킨 건 아니지만, 아이가 느낀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또 애용하게 된 게 지루성 피부염 제가 온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토 크림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가 너무 이제 그 지루성이 너무 심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빨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피부과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연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하라 해서 시술을 했는데 시술을 권할 때도 실비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권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회 봤는데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 안 받겠습니다 했더니 이거 실비가 됩니다 해서 그럼 한번 받아볼게요 해서 받았는데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피부에 그 보호막을 씌워주는 수분을 넣어준 그런 시술이었는데 아프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문제는 받고 한 이틀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한 네다섯 번은 받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뭐 많게는 열 번도 받기도 한다. 근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받기 때문에 계속 받아보세요 하는데 저는 그 돈을 주고 받기는 싫더라고요. 물론 제 뭐 보험을 받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토크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층에 저희 부스에서 보면 이거 피부 측정 해주잖아요. 갔더니 지금 쓰는 크림을 다 중단하시고 아토크림을 쓰세요 하고 해서 썼는데 정말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토크림이 이제 우리 피부 보호막을 이제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제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애용이 저는 좋은 게 결국 이게 나의 사업의 확장성을 일으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감동을, 그러니까 제가 감동했다니까 사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사고 싶으신가? 네. 그리고 굿모닝 건강 루틴 만들기입니다. 지금 다들 하고 계시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유산균을 먹고 그리고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이렇게 아침에 먹는 것만 바꾸어도 나의 미래의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저도 굿모닝을 하면서 좋아졌던 게 피부도 어떻게 보면 장 케어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굿모닝을 하고 나면 뭔가 탄수화물 이런 걸 먹지 않아도 든든하진 않지만 점심 때 막 허기지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배변 활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도 이제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번에 치약 사건 있었잖아요. 2080. 혹시 쓰신 분 계셨습니까? 요즘은 또 안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 그 트리클로산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고 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향을 내는 그 성분이라고 하는데 비누나 치약에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안정성이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말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성분이 지금 2080 치약에 들어간 거죠. 근데 보면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을 시키기도 하고요. 항생제 내성 유발,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에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다 쓰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금 바로 뭔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나의 몸에 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쓰실 때는 조금 안전한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옴 특화 설계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구강 청결뿐만이 아니라 구강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치약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그리고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3억이 넘습니다. 영양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는 이호선 교수님.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자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체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64세에 공개적으로 측정한 그 신체 나이가 얼마가 나왔는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물어본 거죠. 저희한테도 몇 가지만 좀 탁 집어주시면. 그랬더니 이 커즈와일이 4가지 영양소를 집어준 거예요. 첫 번째 그 영양소가 오메가3입니다. 인간이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발견한 가장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지능이나 심지어 우리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가 바로 코큐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항산화제인데요. 산소 찌꺼기가 나와서 우리의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이때 코큐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4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 자기 혼자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그리고 네. 영양제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아까 오메가3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오메가3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16개의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산화요소 10개 항목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엄청 집요하게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25,000번의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50만 번의 제품 안정성과 품질 관리 진행하고, 그리고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200번 이상의 테스트를 한대요. 근데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의 테스트하면 엄청난 돈과 그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는 안정성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품 검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6번째, 15명에서 25명 소비자 클럽 만들기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사장님들 많으시죠? 네. 근데 저희는 사장이라고 해도 밖에 다른 세일즈와 다른 그런 사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장인데, 저는 일단 아메이를 알고 처음에 제품을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립니까? 가족, 지인들한테 알리시죠. 그래서 저희는 일회성 소비자를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좋아해서 모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제품을 쓰고 감동을 받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저희 가족들이겠죠. 친정 부모님한테 갔고, 그리고 나의 베프에게도 가기도 하고, 가서 이제 이 제품 써야 된다 이제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둘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6개월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단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기띠를 안고,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가방과 분유 가방, 분유도 우리 물 떠야 되잖아요. 그 큰 보틀을 메고 한쪽 가방에는 대문 가방을 메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제가 그땐 더 날씬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친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버스를 타고 저희 집 만덕인데 정강까지 간 거예요. 네, 대박이죠. 근데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제품 얘기하고 데모냈겠죠. 치약 데모해주고, 막 세제 데모해주고. 근데 안타깝게도 친구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건 제 사업이잖아요.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종업원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 갔다 온다 해도 가야 됩니까? 했겠지만, 이건 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깐난쟁이를 안고 가방을 둘러매고 갔단 말이죠. 그래도 그 친구가 사용해주진 않지만 그 노력이 다른 데서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어쨌든 소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내가 사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 아이가 물려받은 상속 자산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치약 하나가 결국 내 친구가 사용을 해줌으로써 그 친구가 또 누군가와 함께 쓰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치약이 떨어지면 또 그 치약을 주문할 것이고, 꾸준하게 구매를 하면서 결국 나의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인데, 결국에는 제품 애용을 소비자 관리를 하는 걸 저희는 이제 AP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책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키즈 요리도 하고, 그리고 뭐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AP에서 또 이런 홍차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데 많은 소비자들이 초대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잘 사는 엄마가 알려주는 아메로 돈 버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동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결국 이제 내가 가게를 한다고 생각하면 셔터를 열고 열지 않는 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건 가게 문을 여는 건데, 그럼 사업 설명이 뭐냐 하니, 프로덕트, 쉐어드 플랜, 쉐어드 피플. 보여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약을 건네주면 그러잖아요. 뭐 뭔가 나한테 물건 사주면 니 얼마 남노, 얼마 버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과 그리고 그 마케팅 플랜과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건데 질보다는 양입니다. 아까 그랬죠. 뭔가 내가 입을 떼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히려 잘하고 싶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질보다 양으로 3개월에 이제 100명에게 STP를 하면 이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알아듣고 제품을 쓰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그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 어땠는지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맞게끔 다음 플랜을 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돈보다 실력을 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설명은 저도 그랬거든요. 사업 설명인데 왜 못 알아듣노? 알아들어야지. 왜냐면 저는 한 번에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가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저희 파트너도 와 계시는데 제가 1시간인가 사업 설명 했다 하더라고요. 초반에. 근데 알아듣지는 못했대요. 근데 저희 열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홈미팅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사업 설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네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내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달려 있다. 결국 내가 주는 것은 저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상담하기입니다. 상담은 결국엔 나의 상담 능력을 이제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메 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빠르게 가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결국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잘하기 위해서 스폰서니까 상담을 하는 건데 못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상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스폰서한테 잘 보이려고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스폰서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배워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님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경험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스폰서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상황이 저렇고 이렇게 했는데 스폰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 돼요. 신기하게. 최근에 저 그 아메 플라자 있다가 매장에서 한 고객님을 만났거든요. 외국인이신데 중국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가 없다고 이제 캐셔가 와서 빨리 오세요 해서 갔더니 아이디 불러주세요 해서 불러줬거든요. 그 치약을 주문하고 가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회원가입을 안 하시냐 했더니 스폰서가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럼 내가 해줄까 했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콜드 컨택도 해봤지만 이렇게 이제 우연찮게 만나신 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의 경험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정보는 카톡으로 계속 줬지만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스폰서님 전화를 걸어서 스폰서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봐라. 샘플 줄게. 카달로그 줄게. 해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예요. 오세요. 일단 그날 바로 오셨어요. 오셔서 카달로그 설명 들으시고 샘플 받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소비자 데이 때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이었으면 정보 이만히 줬는데 연락이 없네. 안 되는갑다 했을 텐데 스폰서님께서 해보세요 해서 했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행동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또 일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탱코알을 성실히 실천하는 PT 이상핀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 될 땐 안 된다.
어려운 건 어렵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 양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양식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주저 이제 저의 불편했던 거, 불만들 이제 막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형제레고와 상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날씨만 묻고 그냥 안부 묻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의 사업은 윈윈 사업입니다. 상담은 피드백 과정 중에서 올바른 사업 진행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결국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파트너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째, 신뢰 쌓기입니다. 신뢰가 쌓였으며 외부에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네트워크 내부에서 다소간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네, 결국 신뢰 쌓기는 제일 첫 번째 나와의 신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 자신을 못 믿을 때 많지 않으신가요? 오늘 운동해보자 했는데 운동 안 하면, 아이고, 결국 니는 안 되는 갑다.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자. 근데 안 되면, 아유, 또 안 되는갑다. 결국 그런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들이 결국 나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나와의 신뢰가 쌓이다 보면 다른 누군가와도 신뢰 쌓기가 정말 잘 되겠죠. 특히 우리들은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신뢰 쌓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전달하러 왔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B는 나와 정말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에게 쓰시겠어요? 당연히 나와 친분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 쌓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우리 사업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무형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드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업가로서 신뢰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속 시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미인대치, 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아메이가 좋은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예뻐도 예쁘다는 소리 잘 안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 오면 안 예뻐도 예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제 기분이 좋지. 기분 좋으니까 또 사업도 잘 되지. 누구를 만나도 나도 칭찬해 주고 싶고. 결국 우리는 미인대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윤리 강령을 지켜셔야 되고요. 관계는 주는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주는 마음만큼 그도 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컴. 네. 멀리 있는 사업 파트너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아메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하는 휴먼 터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컴이라고 해서 네, 이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단체 그 톡방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또 사업의 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세상의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은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도 실패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천재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교육 역시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세상은 고등교육을 받은 낙오자로 가득하다. 힘을 발휘하는 것은 오로지 끈기와 결단밖에 없다. 결국 저도 이 속에서 많이 배우고 행동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할 때마다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되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에는 끈기 있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꿈을 가지고 결단하셔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이 부족했지만 오늘로써 네, 마지막 강의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긴장이 늦춰져 가지고 네. 오늘부터라도 탱커 하나씩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